네, 고깃집 기획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고깃집 기획이 뭐 고깃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고깃집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고깃집을 하지 않더라도 고기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밑에 단어는 다 아시죠? 트렌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트렌드라는 단어는 뭐 버릇처럼 쓰니까. 근데 위에 있는 단어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경영학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경영학에서 이 두 개 다 유행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근데 위에 있는 유행은 굉장히 짧은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잠깐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그 예를 들면 뭐 핫도그가 유행이었다 하면 그 핫도그가 10년 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면 짧은 유행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트렌드는 우리가 보다 보면 무슨 트렌드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것들은 단기적인 유행보다는 조금 더 긴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용어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유행이야 얘기하지만, 이게 트렌드야 트렌드 얘기하지만 뭐가 진짜 유행이고 유행이 아닌지를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시선에서 정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깃집 기획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포화 시장인 고깃집에서는 트렌드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늘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게 유행처럼 자리 잡고 그러다 금방 사라지고 3.5cm짜리 고기 팔면 다 잘 됐던 시기도 있지만 지금은 3.5cm고 5cm건 사람들이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되고, 한동안은 모든 고기에 뼈를 붙여서 팔면 기본은 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기에 뼈를 붙인다고 해서 손님들이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죠.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장을 조금이라도 관찰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러면 뭐가 진짜 유행이고 뭐가 진짜 유행이 아닌지, 둘 다 유행이지만 내가 따라야 될 유행과 내가 흘려보내야 될 유행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디서 어느 상권에서 어떤 목적으로 비즈니스 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때때로 서울에서 가장 지금 핫한 것들을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방 어디 소도시에서 어느 정도 차용을 해서 하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꾸준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이 유행의 측면에서 대비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행을 잘 쫓아가는 것도 때때로 뭐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유효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못 따라갔다가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일도 때때로 많이 벌어져요. 다시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 세우면 다시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이 과거 약 10년 정도의 고깃집 시장에서의 흐름의 키워드를 몇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고깃집에서도 서비스를 변화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차별화를 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들이 아마 가장 시작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위에서 밑에서 더 올라가면서 말씀드릴 텐데, 처음엔 서비스가 변했고요. 그 다음에는 형태가 변했어요. 고기의 형태가 변하고 다른 것들이 변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변하고, 그 다음에는 부위들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어떤 부위, 무슨 살 하면서 단어의 변화도 같이 왔죠. 새로운 부위들이나 새로운 부위를 개발하거나 정형 방식을 바꾸면서 거기에 새로운 이름도 부여해주면서 어떤 기획하는 측면에 있어서 단어와 부위, 고깃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어떤 기획의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격의 변화가 왔어요. 가격의 변화는 뭐냐면 단순히 뭐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굉장히 평범하게 먹던 것들을 고급화하는 것도 이 가격적인 변화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냉삼이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요즘에 뭐 다 국내산 냉삼 팔지 누가 수입산 냉삼 잘 안 파는 시대가 어느 순간 돼버렸어요. 냉삼을 국내산으로 먹는 시대가 갑자기 한번 온 거죠. 그 전에 냉삼은 수입산으로 먹는 게 당연한 디폴트 값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장들도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의 변화도 같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냉삼이라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팔던 원육과 판매 구조가 전혀 바뀌는 거거든요. 가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컨셉 변화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이 컨셉 변화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격과 단어와 부위와 이 모든 것들이 잘 믹싱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어떤 고기 하나 새로 들고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컨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어려워진 시장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적어도 컨셉의 변화, 컨셉의 기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괄되는 변화, 포괄되는 기획, 포괄되는 어떤 준비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단어를 뒤에 것만 바꿔서 변화를 한번 접근이라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 뒤에 변화라는 걸 접근으로 단어를 바꾸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고깃집 기획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비스적인 접근.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변화를 어떻게 접근해서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가 시작했다고 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동안 막 스타 서빙 막 이런 단어들을 꺼내면서 어떤 고깃집 그릴링이라든지 어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던 때들이 있어요. 하남돼지집도 그렇게 성장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다가 앞치마에다가 막 연장 같은 것들을 꼽고 직화한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막 긴 집게로 구워주는 이 차별화된 서비스. 이 서비스가 고깃집 시장에서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했던 시점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쉽지 않아진 건 사실이죠. 왜? 사람이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서비스가 들어간다라는 건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건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요즘처럼 인건비가 높을 때는 사실 이 서비스적인 접근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사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형태적인 접근으로 고기의 부위적인 접근으로 고기의 단어를 바꾸는 접근 방식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꼭 새롭지 않더라도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겠는가를 계속 질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뒤에 앞으로 사례들이 쭉쭉 나오겠지만 어떤 이미지를 보시면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시고 답을 찾으시는 게 이 한 시간을 가장 값지게 쓰시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새로운 컨셉, 좋은 컨셉,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어떤 고깃집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동안 뼈를 붙인 어떤 정형 방식들이나 뼈를 붙여서 잘 된 어떤 비주얼들이 많아지다 보면 소비자들도 이걸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극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주사 계속 맞으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극적인 비주얼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쏟아지듯이 노출되면 사실 뼈 있는 부위를 아무리 새로 넣더라도 처음에 만들어진 것만큼 큰 임팩트를 가지지는 못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기의 살을 모양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는가에 대한 시장으로 또 넘어와요. 그게 이 뒤에 나올 사례들이 또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죠. 여기는 남영동에 있는 초원이라고 하는 가게고 여기는 몽탄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또 만든 두 번째 가게죠. 이 왼쪽에 있는 건 등심을 로스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로스라는 형태가 뭐 시장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잊혀진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약 몇십 년, 20년 전쯤에는 소고기집 가면 이렇게 로스로 먹는 것들이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냉동고기도 잘 먹지 않을 뿐더러 로스라는 형태를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새로운 브랜드들이 로스라는 것들을 다른 어떤 비주얼과 조금 더 나은 플레이팅과 조금 더 다른 어떤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눈길을 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이 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건 우설인데 아마 외식경영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야끼니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고깃집에서 더 이상 뭐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항정살, 돼지고깃집은 그런 것들, 소고깃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위들만 팔아서는 사실 어떤 새로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등심을 쓰면서 옆에 우설 같은 내장류나 어떤 특수 부위라고 하기에는 내장에 더 가까운 부위들을 뒤에다가 넣어주면서 여기만의 새로운 컨셉을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집들을 보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야, 우리 집도 우설을 갖다가 넣자를 하게 되면 아마 실패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